경남에서 오늘 12번째 메르스 의심 환자가 나타나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틀이 고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에 투자 협약을 한 미국 폭스사가 인천 테마파크 투자에 나서면서 경상남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설립에 제동이 걸리면서 투자자와 대행사 사이에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5톤 미만 소형 어선 면허에 필요한 경력 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되면서 안전운항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아직 경남은 메르스 청정 지역이지만 오늘도 의심자가 나타나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잠복기를 고려할 때 내일이나 모레를 고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경남의 12번째 메르스 의심자는 50대 남성입니다. 지난 1월부터 아프리카에서 해외 근무를 한 뒤 지난 3일 두바이를 거쳐 입국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설사 증세를 보였고 검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어제 1차 검사를 한 10번, 11번 의심자는 모두 음성으로 2차 검사 때까지 자택 격리에 들어가면서 현재 경남은 확진자 없이 의심자 5명만 격리 상태입니다. 경상남도는 내일과 모레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10일이나 11일까지 저희들은 잠복 기간으로 보고 확진자가 더 발생하느냐 이 상태로 가느냐 판단할 수 있을 거로 저는 봐집니다. 그러나 수도권 병원에 원정 진료를 갔던 사람들이 무사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경남은 지역 기업의 해외 출장이 잦기 때문에 해외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1차 감염자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경남의 의심자 12명 가운데도 8명이 해외를 다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지역 기업들도 출장자에게 메르스 대비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출장 복귀 후에는 최대 잠복 기간인 2주 동안 재택근무를 하면서 매일 체온을 체크하는 등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전국의 메르스 확진자의 접촉자 명단과 움직임 경로가 공개되는 대로 추가 의심자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에 투자 협약을 한 미국 폭스사가 인천 영종 테마파크 참여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폭스사를 주축으로 이달 말 정부에 복합 리조트 공모 신청을 앞둔 경남으로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5일 LA에서 폭스사 제프리 가식 사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영종 테마파크에 폭스사가 참여하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폭스특은 지난달 인천 영종도 현지 확인을 했고 이번 만남은 후속 조치입니다. 폭스 측 투자자도 참석해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인천시의 설명입니다. 20세기 폭스사와 또 투자 유치자들 또 저희 인천시 3자 간에 인천 영종의 인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데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인천시는 영종도에 카지노와 해양 리조트 폭스 테마파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해의 카지노와 폭스사의 테마파크를 유치해 복합 리조트 단지를 건설할 계획인 경상남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7월 폭스사와 MOU를 체결하고 투자 협의를 해오던 중이었습니다. 인천시는 폭스 측으로부터 경상남도와 체결한 MOU는 기한이 만료됐다는 설명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 관계자는 폭스 측으로부터 MOU 해지와 관련해 통보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정부의 복합 리조트 공모에 응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복합 리조트 공모는 이달 말 경상남도의 야심찬 계획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과열되고 있는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가 학교 부족 문제 등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조합원과 대행사 측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이 있어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 장유의 한 지역 주택 조합원들이 삭발 시위까지 합니다.
추진위원회와 대행사가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며 대행사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도 처음에는 절대 없을 거라고 광고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추가 분담금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로 해서 조합원들이 많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학교 부족 문제로 김해 장유의 6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조차 받기 어렵게 되자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탈퇴를 하더라도 계약금의 10%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 그런 조합은 일부 있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지금 내가 빠지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하니까 3천만 원에 10%도 못 돌려받는데요. 조합원들은 사업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 500명 중에 과연 이 계약서 자체를 내용을 알았다면 도장을 찍을 사람 없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아는 이 짧은 지식으로도 이거를 계약서 쓰기 전에 알았다면 저는 도장 안 찍었습니다. 하지만 탈퇴하더라도 업무 추진비는 돌려받을 수 없고 부담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측은 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해 장유 지역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안 된 계약자가 7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김해시가 과열된 장유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해시는 모 지역주택조합의 대행사가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가입 알선 행위를 하고 있어 관련법 위반 여부 조사를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또 확정되지도 않은 시공 예정사를 현수막 등에 표기한 점과 초등학교 학생 수용이 어려워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지만 안내를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습니다. 25톤 미만의 소형 어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기사 면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선 경력 증명서가 배를 탄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허위로 발급되고 있었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어촌 마을입니다. 지난 2010년 새우잡이업을 하던 선주 임모 씨에게 지인 3명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해기사 면허를 따기 위해 필요한 승선 경력 증명서. 3명 모두 회사원이기 때문에 배를 탄 경력이 없었지만 임 씨는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한 달에 한 서너 번을 가든가 몇 번 전에 같은 공간에 갔지만은 계속 가든 안 했지. 소형 선박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톤 이상의 배에서 2년 이상 승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낚시 어선업을 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선박을 양도받을 자식이나 은퇴를 앞둔 회사원입니다.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부친으로부터 경력 증명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이 돈이 넘는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이웃 주민에게 부탁을 해서 허위로 승선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도 창원 지역 면허 발급 업무를 맡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은 단 1명.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저희들 법에도 없고 지침에도 현장을 확인해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되어 있지 않고. 지난해 전국의 해양 사고 가운데 20톤 미만 소형 어선이 낸 사고는 전체의 85%. 경찰은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준 선장 임 씨 등 33명과 이를 받아 면허를 발급받은 회사원 김모 씨 등 38명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KBS가 지난 3월 공정한 방송을 위한 제작 지침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무엇보다 초기 구조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해 결과적으로 오보를 냈습니다. 지난 3월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 불공정하다고 비판받았던 사례를 통해 이끌어낸 준칙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하고 다양성에 입각한 방송을 위해 제시된 공정성 가이드라인에 대해 대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언론학 수업에서 들어봤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좀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더 만들고 더 룰과 원칙이 적용이 되는 그런 사회. 선거에서 재난 상황에서 사실 보도에 대한 보다 강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도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가능성 또한 현저히 낮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사회 집단을 고르게 대변한다는 다양성 항목을 두고는 여러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소수에 대해서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몰입하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라도 좀 더 공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에게 시선을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실천해 가느냐는 숙제가 던져졌습니다. 그렇지만 말했던 것처럼 이걸 지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향후의 과제가 되겠죠.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며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게 언론사의 제작 지침이 보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익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강한 태풍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기상대는 이번 여름에는 엘니뇨와 적도 서풍이 강해져 태풍이 남동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활동 기간이 길어져 평년보다 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대는 이달부터 오는 8월 사이에 북서태평양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태풍이 11개에서 14개로 이 가운데 2~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제3형사 단독은 공금 1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청 7급 공무원 51살 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지방 재정에 손실을 줬으나 일부를 반환했고 초법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3년 동안 경비 지출 내역 등을 허위로 작성해 경상남도 법인카드 계좌에서 242차례에 걸쳐 공금 1억 4,900만 원을 빼내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남도 내 대학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는 경남형 기업 트랙에 13개 기업이 추가돼 누적 채용 인원은 750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이에어, 삼성, 원강 등 경남의 13개 중견기업은 오늘 경남도청에서 도내 12개 대학과 95명을 채용하는 트랙 개설 협약을 했습니다. 이로써 경남의 대학생 채용 기업 트랙은 지난 2013년 카이가 첫 개설한 이후 59개로 늘었고 채용 인원은 752명이 됐습니다. 경남도의회가 교권 보호를 위한 자치권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11일부터 열릴 임시회에서 이병희 부의장 등 18명이 제출한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해 줄 것과 대부분의 조문마다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을 조례에 위임하는 것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 사태 해결을 위한 경남도의회와 경상남도 도교육청이 3자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도의회는 3자 회의 구성 제안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이현욱 행정국장이, 경남도청은 국장급 인사 중 1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도의회와 경상남도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무상급식 중지안을 놓고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남도 내 저소득층 50가구에 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됩니다. 경상남도와 시군은 올해 8개 시군 장기 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 50가구에 임대보증금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 6억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 가정으로 최대 6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내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경남과 부산, 울산의 3만 7천여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합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9종류의 조사를 동시에 진행해 중복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